제목이 귀엽게 되어 있죠. 평행이동이라고. 그쵸?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크게 5가지? 6가지? 평행이동. 그러니까 점을 평행이동 해볼 거고, 도형을 평행이동 해볼 거고, 점을 대칭이동 해볼 거고, 도형을 대칭이동 해볼 거고, 점에 대해서 평행이동 해볼 거고,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 해볼 거고, 아무튼 그런 거 한번 배워봅시다. 자, 거기 이제 평행이동 볼게요. 평행이동을 근데 처음 배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거 언제부터 배웠었냐면,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직선 있었죠, 요거 1차 함수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했던 거 기억나? 그것도 우리 평행이동이라 하잖아, 그치?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있다가 슉 갔어. 그럼 이거 평행이동이지, 그치? 자, 거기 봐봐. 평행이동은 어떤 도형의 모양과 크기를 바꾸지 않고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옮기는 거를 평행이동이라 한대요. 내가 여기 있다가 여기 간다 해가지고 성중기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근데 거기에 이제 2번이랑 3번 보시면 점의 평행이동, 도형의 평행이동 되어 있는 거 보이실까요? 두 개 보이세요? 2번, 3번. 자, 그거 이제 살짝 헷갈릴 수 있으니까 봅시다. 점은 봐봐. 점은 이래. 여기가 이제 1,2야. 그 다음에 이거를 오른쪽으로 2칸, 위로 3칸 올려본다. 세볼게. 자, 오른쪽으로 2칸이고 위로 3칸이야. 그럼 이거 몇 콤마 몇이야? 3,5 이렇게 되는 거 보여? 그럼 봐봐. 오른쪽으로 2칸 가면 그냥 2 더했지. 위로 3칸 가면 그냥 3 더했지. 얘는 점은 그냥 그대로 가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좌표는 X 플러스 A, Y 플러스 B라고 되어 있어. 보이실까? 그대로 그냥 가는 거야, 이거는. 요건 변동이 없어요. 자, 근데 그 밑에 3번에 도형의 평행이동이라 되어 있죠. 거기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게요. 거기 밑에 크게 써놓으세요. 부호 반대라 써놓으세요. 부호 반대. 도형의 평행이동 옆에 쓰세요. 부호 반대. 자, 이거는 이제 너희들이 약간 2차 함수를 잘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미 살짝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야. 봐봐. 2차 함수가, 이런 2차 함수가 있어. 이렇게 있어. 근데 이 2차 함수의 식을 이렇게 해보자. y는 x-1의 제곱. 자, 요거를 내가 오른쪽으로 2칸을 옮기고 싶어. 오른쪽으로 그대로. 여기로 가겠지. 그러면 이거 식 이거야? 아니면 이거야? 위에 아래야, 이거? 당연히 위겠죠, 그쵸? 요건 기억나시나? 근데 요건 위에 거는 여기서 2를 뺀 거죠. 얘는 어떻게 한 거야? 여기다 2를? 더한 거지. 근데 2를 더한 게 아니라 2를 뺐더니 오른쪽으로 갔다는 소리 아니야? 그럼 거꾸로 2를 더하면 어느 쪽으로 갈까요? 1로 오겠죠. 왼쪽으로 오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갔을 때 이 도형이 움직이는 게 반대로 움직인다는 소리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했을까요? 그래서 점이랑 서로 부호가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살짝 같이 나왔을 때 헷갈릴 수 있어. 따로따로 놓으면 그래, 점은 그대로, 도형은 반대로 이거잖아. 근데 같이 둘이 물어보는 문제가 살짝 헷갈릴 수 있으니까 거기다 꼭 써놓으세요. 부호 반대. 써놓으셨을까요?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도형을 많이 배웠죠. 직선도 배우고 원도 배우고. 오늘은 얘네를 갖다가 축축축축 다 옮기고 대칭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아주 재밌는 거, 쉬운 거부터 갈게요. 326쪽입니다. 자, 326쪽의 위에 필수 예제 1번 한번 봅시다. 거기 보시면 평행이동 요런 거 있죠. 요런 평행이동에 의해서 저 점이 저렇게 옮겨질 때 A-B의 값을 구하라 했습니다. 하나씩 같이 해봅시다. 일단은 X,Y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었대요. X 플러스 1, Y 마이너스 B. 자, 그러면 요로 갈 때 1만큼은 더한 거예요? 뺀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더한 거죠, 그쵸? 1을 더했어. 근데 점은 어떻다고? 그냥 더하면 그대로 더하라고. 빼면 그대로 빼라고. 자, 옆에 점 봅시다. 점이 마이너스 2,3, A,2가 있죠. 근데 1을 더했다며. 그럼 여기다가도 1을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대로 고지고대로 더해달라는 소리야.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 봅시다. 3에서 2로 갔네요. 3에서 2로 가면 1을 어떻게 한 거예요, 얘는? 오히려 빼준 거죠. 1을 쏙 빼준 거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할까요? 이거 1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됐을까? 해서 B의 값은 1이고 A의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해서 더하면 얼마? 빼면 얼마? 마이너스 2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5,1 있죠. 5, 마이너스 1. 이거를 3,4로 옮긴대요. 그러면 X는 어떻게 움직였어요? 얼마큼 더해서 뺐어? 이만큼 뺐지, X는. 이만큼 뺀 거 보여? 이만큼. Y는 어떻게 움직였어? 얼마큼?
5만큼 더했죠. 5만큼 더했어요. x는 2를 빼고 y는 5를 더하라는 소리야. 자, 점이 하나 더 있죠. 1, 마이너스 3. 얘도 그냥 그대로 해줘. 1, 마이너스 3을 x는 이만큼 빼고 y는 5를 더해달라는 소리야. 자, 이거 2 빼면 얼마? 마이너스 1. 5 더하면 얼마? 2. 이렇게 쓰면 돼. 마이너스 1, 2.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점은 뭘 기억하자? 그냥 그대로 간다는 걸 기억하자. 자, 그럼 여러분도 한번 해볼게요. 아래쪽에 405번 있죠? 확인 체크 405번. 그거 한번 지금 해보겠습니다. 바로 해보세요. 405번 다 했죠? 405번 해봅시다. 자, 지금 거기 점이 x, y에서 x-3, y 플러스 1로 옮긴대요. 그러면 x쪽으로는 3만큼이고 y쪽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움직이겠죠. 그냥 그대로 가는 거니까. 근데 그 a, 마이너스 1 요게 움직여서 어떤 점이 되겠지. 요거에 대해서 움직이면. 그랬더니 이 직선 위에 올라가 있대요. 이 직선 위에. 자, 그럼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a, 마이너스 1이야. 근데 x는 3만큼 더하고 y는 2만큼 빼래. 그럼 어떻게 하냐면 a 플러스 3이고 a 플러스 3. y는 어떻게 돼요? Y요? y요. y는 1이요. 오케이. 이렇게 써놓겠지. 일단 이렇게 써놓으시고. 써놨는데 이러한 점이 어느 직선 위에 있대요? 2x-3 위에 있대요. 그럼 요거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에 요 자리는 대입, 요 자리는 이렇게 1 대입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서 구해보시면 a 값은 5가 나올 거예요. 5 됐을까요? 그래서 답은 5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괜찮죠? 점 이동할 만하죠? 그러면 이제 직선도 한번 옮겨봅시다. 자, 옆에 327쪽 보겠습니다. 자, 이게 헷갈리는 이유가 점하고 직선이 같이 나왔을 때가 헷갈리는 거야. 거기 이제 봐봐. 맨 위에 거. 필수예제 2번 맨입니다. 마이너스 3,4를 어떻게 움직이냐면 마이너스 1,1로 움직인대요. 그럼 여러분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x방향으로 얼마큼 움직였어요? x방향으로는 이만큼 움직였어요. y방향으로는 얼마큼 움직였죠? 마산만큼 움직였죠. 그런데 그렇게 평행이동을 해서 이 직선이 그런 직선으로 옮겨질 때 상수 a, b 요거 더한 거 구하랬잖아. 자, 요거 잘 봐. 어떻게 하는지. 내가 이제 뭐 해볼 거냐면 평행이동 시켜볼 텐데, 자, x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일 거야. x방향으로. 근데 이 자리에다가 x 플러스 2라고 쓰면 망해요. x 마이너스 2라고 써야 돼. 자, 얘는 도형이잖아. 도형은 반대로라고 무조건. 자, 봐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써놔볼게.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y 마이너스 3이라 쓰면 망해. 뭐라고 써야 될까요? y 플러스 3이라 써야 돼요. 그러면 식을 한번 써볼게요. 3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플러스 2는 0 이렇게 쓸 겁니다. 됐을까요? 자, 이렇게 쓰고 나서 쭉 전개 3x 마이너스 y 마6에 마3에 2니까 마7 은 0 이렇게 됐어. 하면 이제 보이죠? a 얼마? a는 3 그 다음에 b는 마7 더하면 마4 이렇게. 근데 a 값은 이거 사실 안 해도 바로 구할 수 있어요. 봐. a가 이렇게 생겼지. ax 마이너스 y 플러스 b. 근데 원래 직선이 요거인 거잖아. 자, 얘들아, 평행이동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게 평행이동을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이게 기울기가 달라지나요? 안 달라지죠. 보세요. 기울기를 결정하는 요인은 x랑 y거든. 그래서 평행이동 할 때는 요거 안 바뀌어요. 그냥 그대로 먼저 3이라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 아니다, 나는 확실하게 찾겠다 하시면 대입해보세요. 근데 먼저 3 찾아놓고 가면 좀 편하잖아. 해서 만약에 평행이동이다 하면 여기를 그냥 그대로 3이라 쓰시면 돼요. 됐을까요? 기울기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대입하시고요. 하나씩. 자, 그럼 여러분도 하나씩 해봅시다. 자, 밑에 있는 409번하고 410번을 한번 해볼 건데요. 409번은 좀 잘 했으면 좋겠고 답이 나왔으면 좋겠고 410번은 조금 안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자, 두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두 개 위에 거는 얼추 다 푸신 것 같고 밑에 거는 조금 못 풀으신 것 같은데. 자, 위에 거는 거의 거진 답 나왔죠. 여기 마이너스 2,4니까 옮겨지는 상황부터 봅시다. x는 얼마큼 움직였어요? 3만큼 다운. y는 이만큼 업.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고직선이 그렇게 옮겨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P는 또 알 수 있지 않아? P는 얼마? P 바로 얼마? 마이너스 4. 그렇게 찾고 가면 편하다고. 요거는 마이너스 4.
그러면 요것만 찾아야 되겠네요. Q만.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원래 직선이 3x-4y 플러스 2는 0이에요. 근데 x방면으로 3만큼 갈 건데 지금 얘 도형이잖아. 도형이니까 x 플러스 3을 집어넣어 주시고 y방면으로 이만큼 갈 건데 도형이니까 거꾸로죠. y 마이너스 이만큼 집어넣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전개를 쫙 해보시면 Q가 뭐가 나올 거냐면 19가 나올 거예요. Q가. 이게 19. 그래서 둘이 더하면 답은 여러분들 나이죠? 15. 이렇게. 자, 요거 있죠, 요거. 요 자리가 얼마란 소리냐면 1이란 소리입니다. 아까 y는 2x 플러스 1 그래프랑 y축 위에서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럼 y 절편이 똑같으니까 요게 이제 1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거 갖고는 당연히 안 나오겠죠. 안 나오고 거기에 수직이란 말이 있잖아, 수직. 얘들아, 저번에 직선의 방정식에서 배웠던 거 생각해보자. 수직이면 두 직선의 기울기를 곱했을 때 얼마? 마이너스 1. 그럼 얘가 기울기가 뭔가 있을 텐데 요 놈이랑 둘이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야. 자, 요거 기울기 얼마죠? 2죠. 그럼 쟤는 얼마나 소리일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1. 요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요걸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가 쏙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하시면 B가 얼마가 나올 거냐면 B가 2분의 1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더하면, 빼는 거구나. 빼면 답은 1.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됐죠? 저번에 배웠던 거 써먹는 거야. 수직이라는 거. 자, 넘겨봅시다. 넘겨서 이제 3번에 있는 포물선,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원의 평행이동 요거 한번 할 텐데, 자, 요거 3번하고 4번 그 맨 위에 328쪽 맨 위에 있죠. 요 제목에다가 좀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이렇게 좀 써놓을게요. 중요한 점을 평행이동이라 써놓으실게요. 중요한 점을 평행이동. 자, 우리가 이 도형을 평행이동을 하는데 도형을 평행이동하면 부호를 반대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얘가 조금 덜 헷갈리게 하려면 점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덜 헷갈려요. 근데 우리가 배울 그 도형이라 해봤자 사실 두 개밖에 없어. 이거랑 이거거든? 이런 거는 2차 함수 포물선이라 하죠. 그 다음 요거는요? 원이라고 합니다. 자, 2차 함수 포물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뭐니 해도 요 자리죠. 요 자리. 우리 요거 뭐라 부르죠? 꼭지점이라 부르죠. 요 자리. 그 다음에 원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어딜까요? 센터죠. 센터. 이렇게. 우리는 얘네 두 개를 갖다가 평행이동을 막 해볼 생각이야. 자, 3번 봐보세요. 자, 이 포물선이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p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 했대. 근데 그렇게 한 포물선의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p의 값을 구해볼 텐데, 자, 여러분. 이 포물선 있죠? 요 2차 함수. 요거 표준형으로 바꿔서 꼭지점 찾아주세요. 몇 콤마 몇인지. 몇 콤마 몇? 1,3 나오나요? 1,3.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포물선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요 1,3만 갖고 움직일 거야. 잘 봐, 어떻게 하는지.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움직인다 했죠.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P일까요? 1 마이너스 P일까요? 이건 1 플러스 P예요. 왜냐면, 잘 봐요. 지금 이거는 점을 움직이는 거잖아. 1,3이라는 점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Y도 보세요. Y축 방향으로 얼마큼 이동한대요? P 플러스 이만큼 이동하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대로 더해주세요. 얘도 왜 그냥 더할까? 얘는 지금 점이잖아, 지금. 1,3이라는 점만 갖고 움직이는 거야. 포물선은 생각하지 말고. 근데 저렇게 마음대로 점만 움직여도 되나요?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포물선이 이렇게 있지. 이렇게 있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얘를 갖다가 옮기잖아. 이렇게? 띠릭하고 옮기잖아? 그러면 요 점이 딱 될 거 아니니? 그럼 얘도 여기 생기겠지. 그러면 도형을 옮기느니 차라리 점을 옮기는 게 낫다는 소리야. 이렇게 옮기고 놨더니 그 점이 어디 있대요? X축 위에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데 있단 소리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란 소리일까? 요게 빵이란 소리야. 요게. 그럼 P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5라고 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 풀이랑 다른 풀이 중에 어떤 걸로 푼 거냐면 다른 풀이로 푼 거예요. 풀이는 하나씩 다 대입하시는 건데 귀찮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도 하나 해봅시다. 그 밑에 있는 저 411번 411 한번 해보세요. 요거. 봅시다. 자, 요거 이제 어떻게 이동하는지 볼게요. 얘는 x, y를 x-a 그 다음에 y 플러스 2b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X축 방향으로 요만큼, Y축 방향으로 요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 얘는 지금 점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부호 그대로 갈 겁니다. 자, 그렇게 움직여서 이 포물선이 X제곱 마이너스 3으로 옮겨준다 합니다. 그때 이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할 건데, 자, 여러분, 요 포물선 있죠? 요거 꼭지점 얼마예요? 이거? 몇 코마 몇이에요? 2의 1이죠. 2의 1. 그 다음에 옮겨가지고 새로 만든 요거. 얘는 몇 코마 몇이에요, 이거는? 0의 마이너스 3이겠죠, 그렇죠? 됐을까? 0, 마이너스 3. 됐어? 안 이상하죠? 이상한 거 없죠? 왜 그런 눈빛을 쳐다봐? 2,1 맞지 않아? 마이너스 1이네? 이러면 괜찮지? 2, 마이너스 1. 자,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게. 이렇게 1로 갔어. 그럼 이만큼 어떻게 된 거야? 이만큼 다운이지.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갔어. 얘는 또 이만큼 다운이지. 근데 아까 움직인 게 이만큼이 이만큼 다운이고 요만큼이 이만큼 다운인 거잖아. 그럼 찾아봅시다. A 얼마? 바로 2. B는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으면 된다는 소리. 하시고 더하시면 답은 1이겠죠. 1. 정신 잘 차려야 돼. 이거 포물선인지 이게 도형인지 아니면 이게 점인지 뭘 움직이는지 잘 봐야 된다고. 잘 봐야 됩니다. 이거 정말. 자, 그 다음 원도 한번 해봅시다. 그 위에 필수 예제 4번으로 올라가 보세요. 4번. 자, 또 그런 말이 있죠. 이런 평행 이동을 한다고. 자, 얘도 같이 봅시다. X 얼마큼 움직여요? X는 3만큼 업이고, 그 다음에 Y는 4만큼 다운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4. 이렇게 움직인다는 소리야. 그리고 나서 이 원이 저렇게 움직인대. 그러면 우리 요거부터 먼저 묶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기면 좀 별로 안 예쁘니까 얘를 한번 묶어봅시다. 묶어보면 x 플러스 2의 제곱 하면 이렇게 있으니까 4를 내가 더 썼지. 그 다음에 y는 y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 1을 더 썼으니까 1 빼고 a고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도 같이 해보세요. 하시고 쭉 정리하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a 플러스 5가 됩니다. 이렇게 됐어.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원 봐봐. 새로운 원은 이렇게 생겼네. y 플러스 b 제곱은 3 이렇게. 그랬을 때 a, b 값 한 번씩 구해볼게요. 자, x가 3만큼 움직였죠. 잘 봐요. x가 3만큼. x 3만큼 움직인 거 보이세요? 자, 도형이 움직였으니까 지금 3을 어떻게 했어? 도형이 움직였으니까 3을 뺐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봐요. y가 마이너스 4만큼 움직였지. 그런데 도형이 움직일 거잖아. 도형이 움직이면 4를 어떻게 해야 돼? 오히려 더해줘야 돼. 이렇게 4를. 그러면 둘이 더하면 b가 3이겠네. 이렇게. b는 나왔어. 하나. 자, 그 다음에 원이 이렇게 있잖아. 원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1로 움직인다 해서 내가 사이즈가 변하니? 안 변하거든? 이 뒤에 있는 건 사이즈야. 이거는 사이즈. 다시 말해서 반지름이죠. 그러면 얘네 둘의 숫자 어때야 돼요? 서로 똑같아야 돼요. a는 2면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답은 a는 2, b는 3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412번 밑에 있는 거 한번 해보세요. 자, 412번 구하셨나요? A 얼마 나왔어요? A는? 5 나왔죠, A는. 그 다음에 B는요? 3 나왔죠. 그래서 곱하시면 답은 15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문제 푸는 건 좀 나중에 하시고 요거는 연습 문제 조금 나중에 하고 일단 먼저 진도부터 나갈게요. 자, 330쪽 보세요. 330쪽. 이제는 대칭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대칭 이동은 크게 5가지 배울 거예요. 첫 번째는 X축 대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축 대칭, 세 번째는 원점 대칭, 네 번째는 Y는 X 대칭,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렇게 5개 배우겠습니다. 근데 평행이동은 점이랑 도형이랑 서로 부호가 반대였잖아요. 대칭이동은 반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똑같이 움직일 겁니다. 자, 요거는 우리 1학년 때부터 배웠습니다. X축 대칭이면 Y의 부호를 바꾸죠. 그 다음 Y축 대칭이면 뭐를 바꾸죠? X의 부호를 바꿔요. 원점 대칭이면 둘 다 바꿔요. Y는 X면 얘는 그냥 둘이 위치만 바꾸면 돼. 예를 들어서 1,2면 YX 대칭이면 2,1 이렇게만 바꿔주시면 돼요. 서로 뒤집기만 하시면 되고 마지막 Y는 마이너스 X는 이건 잘 봐. 이렇게 있지. 일단 뒤집고 얘를 다 마이너스 붙이세요. 어떻게 한다고? 뒤집고 마이너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조그만 글씨예요. 중간쯤에 설명 바로 위에 조그만 글씨로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이동 해서 x, y가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라 되어 있는 거 조그만 글씨 되어 있는 거 보이실까? 거기다가 그렇게 써놓으세요. 뒤집고
마이너스 이렇게 써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가, 외워놓으시기가 좀 편할 겁니다. 뒤집고 마이너스. 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칭 이동을 시키는데, 자, 얘들아, 이 도형도 이따가 포물선하고 원을 갖다 대칭 이동 시킬 거거든? 근데 그 대칭 이동을 할 때도 중요한 점을 대칭 이동을 시킬 거예요. 아까 중요한 점이 뭐라 했죠? 포물선에서는? 꼭지점 밑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원에서는 어디가 중요하다 했죠? 센터, 중심. 그거를 갖다가 옮겨 보겠습니다. 알겠지? 탕호. 그럼 얘는 바로 문제로 가봅시다. 333쪽 펴보세요. 333. 우선 점부터 대칭 이동 시켜보겠습니다. 자, 차근차근 하세요. 4, 여기 있죠? 얘를 어디에다 대칭 이동 시켰대요? 어디에다가? 일단 Y축 대칭 이동 시켰죠? 그럼 Y축이면 거꾸로니까 Y축? X축. X축이면 거꾸로니까 이렇게 YFO를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Q는 어떤 점이냐면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켰으니까 마이너스 4,6이겠죠. 그리고 나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일단 기울기부터 잡아볼까요? X가 8 떨어질 때 Y는 어떻게 됐죠? Y는 12만큼 늘어났죠.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8분의 12X 이렇게 쓰시고 약분하면 요거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그 다음 뒤에 얼마인지 모르죠. B 이렇게 해놓고 대입해볼까? 4, 마이너스 6 여기 뒤에 필요 없다 그치? 딱 요것만 된다. 그래서 답은 요거 이렇게 깔끔하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해봅시다. 밑에 있는 418번 418번에 있는 거 삼각형 넓이 구할 건데요. 넓이 구하려면 당연히 살짝 그림은 좀 그려보셔야겠죠? 어디가 밑변이고 높인지는 잡아봐야 되니까. 자, 한번 해보세요. 다 했을까요? 자, 요거는 이제 같이 한번 봅시다. 점 P가 2,4죠. 근데 얘는 이제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볼게, 얘들아. 어차피 나중에 그림 그려가지고 넓이 찾아야 되니까. 여기가 2,4고, Y는 X면, 요게 Y는 X거든요, 이렇게. 요거에 대해서 지금 대칭 이동하라 했죠. 그러면 얘가 둘이 자리가 바뀐다 했어요. 하면 몇 콤마 몇으로 바뀌죠? 4,2로 바뀌어요, 여기. 4,2. 요게 이제 점 Q입니다, Q. Q. 얘가 P고. 자, 그 다음에 이 점 Q를, 이 Q를 이동시킨 거야. 이 Q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대. 그러면 얘는 요 자리일 거고, 4, 마이너스 2겠죠. 요게 이제 R입니다, R. 그리고 넓이를 구할 거는 요거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럼 요쪽이 일자니까 요거 밑변으로 잡으면 되겠죠. 요거 길이 얼마일까요? 2부터 마이너스 2까지니까 4고, 높이는 요만큼을 높이로 잡겠습니다. 높이로 잡으면 2만큼이 높이로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4, 2, 8 하시면 안 되고 2분의 1까지 하시고 답은 4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얘는 넓이 구하는 거니까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자, 그 다음 거 넘겨봅시다. 자, 넘어가서 이번에 이제 원을 갖다가 대칭 이동 시켜볼 텐데 원은 대칭 이동 시키기가 좀 어렵다고. 그래서 중요한 점만 왔다 갔다 좀 시켜보겠습니다. 자, 거기 이 원을 보시면 중심이 있죠. 중심이 몇 콤마 몇이죠, 이게? 마이너스 2,1이죠. 이 마이너스 2,1 갖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죠. 그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으면 둘이 이렇게 바뀌겠죠. 자리만 쏙 바뀝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러한 원의 중심이래요. 이러한 원의 중심이 직선 Y는 AX 플러스 B 위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원의 중심이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 직선에 이 점이 있다는 소리야. 그럼 대입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거 나오겠죠. 마이너스 2는 A 플러스 B 하고서 딱 구하는 게 뭐니? 그냥 딱 요거 구하는 거지. 해서 답은 요거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얘는 A랑 B 각각은 몰라요. A, B 모르고 더한 것만 아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해봅시다. 몇 개 해볼 거냐면 3개 다 해볼게요. 밑에 1, 2, 3 다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랑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고 합니다. 이런 직선의 수직이고 마이너스 2,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했어요. 자, 얘를 이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킬 건데 얘는 봐봐. Y축 대칭 이동이면 요 X자리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마이너스 X만 딱 집어넣으면 돼요. Y축 이동인 거니까.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Y는 3X 플러스 6. 여기까지 혹시 잡으셨을까요? 못 잡았으면 요거 X 대신에 마이너스 X만 붙이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직선의 수직이래, 얘들아. 수직. 그러면 또 기울기가 얼마란 소리? 기울기가?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된다 소리야.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뒤에 모르니까 플러스 B라고 놓을게요.
근데 그 직선이 어디를 지난대요? 마이너스 2, 4를 지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답 처리해 주시는 거는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답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422번. 이 직선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이 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할 때, 자 일단 고직선 대칭 이동부터 먼저 시켜봅시다.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니까 얘는 뭐의 부호를 바꿔야 될까요? Y의 부호를 샥 바꿔주면 돼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Y. 그러면 직선이 이렇게 바뀌겠죠. 됐습니까? 아까랑 과정은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했던 직선이 어떤 요 원, 이렇게 생긴 요 원의 넓이를 절반으로 딱 2등분하는 건데, 봐봐. 원을 넓이를 2등분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이 원의 넓이 2등분하려면 반드시 원의 중심을 딱 지나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근데 여러분들 원의 중심 좌표 한번 볼게요. 4, 얼마? 4, 마이너스 K라 해야 되죠. 이렇게. 근데 요 4, 마이너스 K를 저 직선이 지나는 거잖아. 그러면 요거 갖다가 위에다 대입하겠습니다. 8 마이너스 3K 플러스 1은 빵이니까 K는 3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넓이 절반으로 가르는 거 그거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고요. 자, 마지막 423번. 423번 이거 포물선 묶어보셨어요? 이거 포물선 어떻게 묶을 수 있죠? x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거 맞나요? 자, 요거 꼭지점 몇 콤마 몇일까요? m 콤마 마이너스 5를 뭐에 대해서 대칭했대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요. 마이너스 m 콤마 5. 요게 지금 꼭지점인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몇 콤마 몇이에요? 마이너스 2 콤마 k라고 합니다. 눈이 있으면 비교가 되겠죠. m이 얼마? 2, k는 5. 둘이 더하라 했죠. 답은 7. 그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행이동, 대칭이동 같이 쓰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필수예제 7번. 요거 한번 볼게요. 자, 필수예제 7번은 y는 3x 플러스 1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이 2, 1을 지난다고 했을 때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얘는 차근차근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요거는 괜히 뭐 내가 편한 거 먼저 하려 하지 마시고. 자, y는 3x 플러스 2가 있어. 얘를 일단 어느 축 방향으로 이동한대요? x 방향으로 a만큼 이동이지. 근데 얘들아, 평행이동은 도형을 움직일 때랑 점을 움직일 때랑 다르다고. 얘는 지금 도형을 그대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써야겠죠. x 방향으로 a만큼이니까 부호가 반대로 가서 x 마이너스 a라고 쓰셔야 됩니다. 플러스 a라고 쓰시면 큰일 납니다. x 마이너스 a 이렇게 쓰시고. 자, 이렇게 이동을 했대. 그럼 요거 한번 정리해 볼까?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3a 플러스 2지. 얘를 다시 어떻게 한대요? 다시 어떻게 한대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할 때 원점 대칭이면 x랑 y랑 둘 다 어때? 부호가 반대로 샥샥 바뀌어버리겠지. 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뀔 거예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상태 별로 안 이쁘죠. 그래서 이쁘게 정리하면 이렇게. 위에다 쓸게요. 마이너스 다 곱해주시면 요게 이제 제일 이쁜 형태. 이렇게가. 이쁘게 저렇게 정리가 됐죠. 근데 요게 지금 몇 콤마 몇을 지난대요? 2 콤마 1을 지난다 합니다. 이 1만 딱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럼 a 나오겠죠.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하세요. 만약에 이럴 수도 있어요. 얘를 대칭 이동을 하고 평행 이동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순서 바꾸지 마시고 평행 이동 먼저 하라 했으면 평행 이동 먼저 하시고 대칭 이동 먼저 하라 했으면 그것대로 하시고 그렇게 순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도 한번 해봅시다. 그 밑에 있는 그 335쪽에 425번, 426번을 할 텐데, 포물선하고 원이죠. 이 포물선하고 원은 직선하고 다르게 얘는 중요한 점만 평행 대칭 이동하시면 돼요. 중요한 점이 각각 뭐라 했죠? 꼭지점하고 센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갖고 이동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요거 두 문제 지금 풀어보고서 같이 풀게요. 두 개만 해보세요. 자, 요거 묶어봤어요? 이렇게? 요거고 마이너스 1 플러스 a 이렇게 묶어보셨을까요? 얘는 그럼 중요한 점이 1, 마이너스 1 플러스 a 요 점이야. 요게 꼭지점인 거니까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하시겠대. 그럼 시킨 대로 한번 해보자. x축 방향으로 3만큼이니까 3을 더하세요. y축 방향으로 1만큼이니까 1을 더하세요. 그러면 딱 요 모양 4, a. 그리고 나서 얘를 어떻게 했대요 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했죠.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짱 하나 붙여주면 되겠지. 했더니 그게 그 포물선이 됐다는 소리. 그러면
요거 가지고 포물선 만들어 보면 되지. x-4의 제곱 마이너스 a 요걸 거 아니야. 그쵸? 요거 전개 한번 해봅시다. 전개해 보시면 x의 제곱 아니다. 얘는 만들어 보지 말고 거기 있는 거 그냥 정리 좀 해보자 얘들아. 있는 걸 정리해보자. 있는 거를. 자, y는 마이너스 이렇게 묶을게요. 이렇게 묶고 뒤에 얼마 필요해요? 완전 제곱식 쓰려면 16 필요하죠. 16을 더하고 16을 빼시고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10 이렇게 쓰시고 그러면 이렇게 가고 얘 마이너스 받아서 가는 거니까 플러스 6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냐면 4,6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꼭지점이 쟤랑 똑같다며요. 저거랑. 그러면 a 값은? a는 마이너스 6 이렇게 찾으면 되고 차분히 해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도 한번 같이 해보자. 이 원은 중심이 몇 콤마 몇이죠? 얘는? 중심 찾아봤어요? 이거 몇 콤마 몇이에요? 2빵이죠, 2빵. 2콤마 빵이에요.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으니까 x의 마이너스. 이렇게. 그리고 y축 방향으로 1만큼 또 이동했으니까 1만큼 더해주시고. 이렇게 했던 이 평행 이동한 원이 어디에 접한대요, 지금? y는 mx-2에 접한다 되어 있죠. 자, 접한다 밑줄. 접한다. 원하고 직선이 이렇게 접할 때 있죠. 이 접할 때 여기서부터 이 접선까지 거리가 뭐냐면 반지름이었습니다. 그거 한번 활용해 볼게요. 자, 요식 써보겠습니다. mx-2. 자, 요거 정리 좀 해볼까 이쪽으로. 그럼 요렇게 되겠죠. 그렇죠? 요거랑 저놈이랑 둘이 뭐 해볼 거냐면 거리 한번 재볼 거야. 얘네 둘이. 자, 거리 재보면 D는 M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죠. M제곱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생각나시나요? 그거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합치면 마삼이고요. 합치면. 자, 이게 바로 반지름이라는 소리인데 얘들아 그러면 그 아까 제일 처음에 있던 식에서 반지름 구해야 된다는 소리네. 반지름 구해놨어요 혹시? 반지름은 2라고 구해놓으셨을 거야. 그래서 반지름은 2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럼 마무리 계산만 하겠습니다. 요게 2니까 한번 했을까? 요게 얼마냐면 2 루트 m제곱 플러스 1 요거라는 소리예요. 근데 요거 있으면 좀 골치 아프죠. 다 제곱하고 올려주세요. 제곱하고 올려주시면 4m제곱 12m 플러스 6은 4m제곱 플러스 4니까 짠짠 하고 없어지면 m이 뭐냐면 이런 게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12분의 5. 조금 빨리 했어요. 얘는 계산이니까 다. 자, 다시 한번 정리. 여기까지는 오늘 배운 거죠. 여기까지는. 근데 이거랑 접한다 했을 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쓰는 거는 오늘 배운 건 아니죠. 얘는. 예전부터 배웠던 거니까. 해서 얘네 둘이 거리를 쟀을 때 접하니까 딱 반지름이라는 거 요거 계속 우리 원방에서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m의 값이 요걸로 나와요. 그래서 못 푸신 분들은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푸신 분들은 잘하셨고. 됐어. 오케이. 그러면 넘어갑시다. 이제 딱 하나 남았네요. 점과 직선의 대한 대칭 이동. 자, 요거 살짝만 설명하고 쉴게요. 얘는요. 아까랑 좀 다른 게 아까는 점의 대칭 이동이었어요. 이 점을 갖다가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점을 갖다가 여기 있는 거를 저쪽으로 옮기는 거라고. 근데 지금 할 건 뭐냐면 내가 여기 있어. 그 다음에 요거를 점이라 한번 해볼게. 점. 여기. 요 아이 점. 요 아이에 대해서 날 대칭시킬 거면 나 어디 가냐면 한 조 정도? 조자리? 제 뒤에 자던 애 있지요. 그 정도. 요 정도 이렇게 가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여기가 가운데가 딱 중심인 거야. 그리고 너희가 뭐 생각하면 되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런 거 배우지 않았니? 동생이 있는 사람들 봐봐요. 이거 선대칭 시켜봐. 어떻게 되지? 요거지.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점이 여기야. 이거 점대칭 시켜봐. 어떻게 되지? 뭐 이렇게 나오지 않나? 맞나? 이래 나와요. 이렇게 180도 돌리면 저기. 요 대칭을 하겠다는 소리야, 지금. 요걸 할 건데, 이때는 우리 모양만 봤잖아, 초등학교 때는. 근데 지금은 이거를 갖다가 식으로 하나씩 다 쓰겠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336쪽에 뭐 말이 겁나 많죠. 그쵸? 뭐 2ax, 뭐 2b, 마이너스 y. 그거 다 하나도 안 볼 거야. 하나도 안 볼 거고, 그 위에 점에 대한 대칭 이동 있지? 거기다가 1번 점에 대한 대칭 이동에다 옆에다가 중점 조건이라만 써보세요. 중점 조건.
1번 뭐 점에 대한 대칭 이동 옆에다가 중점 조건이라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2번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있죠. 거기에서 1번, 2번 로마자로 중점 조건, 수직 조건이라 되어 있는 거 보이실까요? 거기다가 동그라미 다 쳐놓으세요. 중점 조건, 수직 조건. 딱 이 세 개만 딱 기억하고 갈 거예요. 자, 개념만 볼게요. 여러분, 점이 여기 있어요. 이 점. 근데 이 점을 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이 새로운 점이 어디 생기냐면 한 이 정도 생기거든, 이렇게. 그러면 봐봐. 이렇게 쭉 이었을 때 이 가운데 요 점 있지. 내가 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다 했잖아. 이 점이 뭐냐면 얘랑 얘 그냥 중점이야. 딱 가운데 점이라는 소리지. 그거를 갖다가 여기에 지금 그 박스에 보시면 2분의 x 더하기 x 프라임 그렇게 복잡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자, 예를 들어 봐. 1,3이야. 2,4에서 대해서 대칭한 거 이거 찾아줘 라고 했어. 그러면 어떻게 찾는지 봐봐. 얘를 a, b라고 놔둬. 봐봐. 둘이 더해서 절반이 4, 절반이 2야. 그럼 이거 얼마여야 돼? 3이어야 돼. 둘이 더해서 절반이 4야. 얼마여야 돼? 5지. 이렇게 찾으면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거기 있는 박스에 있는 거 볼 필요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렇게 이따 한번 해보실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인데, 자, 얘는 조건이 하나가 더 붙어요. 잘 봐요. 여기 점이 하나 있어. 이거를 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시켜서 여기로 갈 거야. 그러면 얘도 봐. 둘을 연결해. 이렇게. 그러면 요 직선이 있지. 요 직선이 또 가운데 있어. 이렇게. 요건 아까랑 똑같아. 중점 조건. 대신에 하나가 더 붙는데 봐봐. 얘네 둘이 연결한 선 있죠. 얘네 둘이 연결한 거. 얘랑 그 대칭하겠다는 요 직선 있죠. 얘네가 서로 딱 수직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수직이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될 게 둘이 기울기를 곱했더니 얼마?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를 좀 떠올리셔야 됩니다. 책을 한번 다시 보세요. 책을 보시면 중점 조건이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수직 조건이란 말이 있어서 거기 복잡하게 모시기 곱하는 거 있죠. 근데 그 뒤에 결과가 뭐라 되어 있어? 마이너스 1이라 되어 있잖아. 그거 기울기 쓰겠다는 소리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정리합시다.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야. 그럼 뭐만 기억하자고? 그 점이 중점이라고. 그것만. 그 다음에 직선 대칭이면 이 직선 가운데 중점이 하나 있고 얘네를 이었을 때 뭐라고? 서로 수직이라고. 그것만 딱 기억한 상태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다 풀 수 있어요. 그럼 얘가 이제 중점인데 여러분들 요거 있죠? 요거. 이 중점이요. 잘 봐. 이 중점이 이렇게 선이 하나 있고 우리 여기가 1,4인데 여기가 A, B거든? 그럼 중점 딱 여기야. 이 자리. 내가 뭐 얘기하고 싶냐면 이 중점은 이 직선을 지나요. 그래서 이 점 있죠? 요 점을 갖다가 이 직선에 집어넣잖아? 그럼 말이 돼야 돼. 자, 한번 해볼게. 요거 집어넣고 요거 집어넣을게. 집어넣으면 2분의 b 플러스 4는 y에 집어넣은 거야. 이거 2 곱해서 들어가지. 그러면 a 플러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거야. 하고 나서 2를 다 곱해보겠습니다. 2a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하시고 조금 더 정리할게요. 2a 마이너스 b는 8까지 정리할 수 있어. 2a 마이너스 b는 8. 조금 복잡하니까 잘 봐야 돼. 자,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정리가 됐죠.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는 뭘 쓴 거냐면 중점 조건 딱 하나 쓴 거야. 중점 조건. 이제부터는 뭘 쓸 거냐면 수직 조건을 쓸 거야. 자, 얘들아. 요 직선하고 얘네 둘이 이은 직선하고 서로 어떻다고? 수직이라고. 수직이면 뭐 생각? 기울기를 곱했을 때 얼마 생각? 마이너스 1. 그러면 얘가 기울기가 2죠. 그럼 요 놈의 기울기가 얼마여야 된다는 소리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된다는 소리야.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나서 얘랑 우리 연결 한번 해봅시다. 기울기 한번 찾아볼게요. 이 기울기 얼마냐면 여기서 여기로 갈게. a-1분의 b-4가 기울기인 거예요. 얘가. 근데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쪽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주겠습니다. 하시고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한다 했죠? 우리 x자로 곱한다 했죠. 자, 한번 곱해봅시다.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b 플러스 8. 얘네들이 곱하면 a-1 이렇게 되겠죠. 좀 더 정리할게요. a 플러스 2b는 9까지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요식이랑 둘이 뭐 하면 될 것 같아요? 서로? 연립만 시켜주면 될 것 같죠. 해서 연립을 시켜보시면 a가 얼마 나올 거냐면 거기 나와 있는 대로 5가 나올 거고요. b는 2가 나와서 점의 좌표는 5,2 이렇게 잡는 그런 테마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정리. 조건 두 가지야. 중점 조건, 수직 조건이야. 근데 중점부터 써, 이거부터. 자, 요거 쓸 건데 이 점을 요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요거죠. 됐어? 그 다음에 얘네 둘이 중점이 있을 거 아니야, 중점. 근데 이 중점이 어딜 지난다고?
이 직선을 지난다고, 요거를. 그래서 집어넣지, 우리가. 요거 하나. 두 번째. 그러면 쟤네 둘이 이은 거랑 요 직선이랑 서로 수직으로 만나니까 기울기를 곱했을 때 얼마?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 그래서 그거를 두 가지를 차근차근 쓰셔야 돼요. 조금 계산이 많고 복잡하죠. 한번 해볼게요. 몇 번 해보시냐면 아래쪽에 있는 429번? 429번 하고 430번도 한번 해보세요. 두 개 다. 둘 다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있는 필수 예제 9-2번은 마지막에 할 테니까 일단 그 밑에 있는 두 문제 한번 다 풀어보세요. 요거 안 지울 테니까 요거 보고 하셔도 괜찮고. 429번부터 볼게요. 자,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랑 얘가 y는 ax 플러스 b라는 직선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라고 했죠. 그럼 우리 조건 하나씩 써봅시다. 일단 중점부터. 중점 조건부터 갈게요. 얘네 둘이 중점 구해주세요. 더하면 마이너스 2, 나누면 마이너스 1, 더하면 12, 나누면 6. 요게 중점이야. 됐어? 요거 하나. 그러면 요 점이 요 직선을 지나야 되는 거죠. 집어넣어 보세요. 6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요거 하나. 두 번째. 그래서 얘네 이은 거 있잖아. 둘이 이은 게 요거 기울기랑 서로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수직 조건인 거야. 자, 이 기울기 한번 잡아볼게요. x가 4 늘어날 때 y도 4 늘어났네. 기울기 얼마? 1이네. 그러면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마이너스 1이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a 값이 나왔어요.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고요. b는 그럼 얼마겠어요? b는 5겠네요. b는 5. 둘이 더해서 저기니까 6이니까 하시면 답은 4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거 밑에 거 봅시다. 자, 원을 통째로 옮기지 마시고 얘 중요한 점 한번 볼게요. 중요한 점이 뭐, 0, 마이너스 1 이게 중요한 점. 얘가 원의 센터니까 얘를 요런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정리 좀 하겠습니다. 2y는 x 플러스 3, y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3 요런 직선이 나온 거야. 됐어?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중점부터 찾아볼까요? 중점. 자, 얘를 a, b라고 해주세요. a, b 하시고 나서 얘랑 중점을 잡아보면 얼마냐면 2분의 a, 2분의 b-1이 나오겠죠. 요거 됐어요? 됐어. 절로 가. 호잇. 자, 됐다. 자, 그러면 이 점이 여기 들어갔을 때 성립이 돼야겠죠. 근데 조금 귀찮지 않아? 조금 하기 귀찮지, 그치? 그래서 저기 말고 여기다 넣어보겠습니다. 위에다가. 어차피 똑같으니까. 분수에다 넣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낫죠. 그래서 위에다 넣어볼게요. 2분의 a, 요거 마이너스 2 곱해야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 플러스 1 플러스 3은 0이라고 쓰면 되겠지. 이렇게 하시고 나서 전체적으로 2를 다 곱해줘.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전체적으로 2를 곱하면 그럼 식이 하나 나왔네. 중점 조건으로서. 됐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안 쓴 거 있죠? 수직. 수직 조건 하나 써봅시다. 자, 쪼거 기울기 얼마? 2분의 1. 그러면 쟤랑 수직이려면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입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데, 자, 점 한번 생각해보면 0, 마이너스 1이랑 a, b죠. a분의 b 플러스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기울기니까.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a, 요게 이제 b 플러스 1. 정리해보시면 이런 게 나오겠네요. 빵. 이렇게. 두 개 나왔습니다. 두 개 어떻게 하실래? 엮어야죠. 연립방정식 하시고. 하시면 a가 마이너스 b, b는 3이 나올 거고요. 원의 방정식을 잡으라 했으니까 답은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반지름 똑같고 이렇게. 조금 복잡하긴 한데 둘 다 쓰는 거는 비슷합니다, 여러분. 둘 다 같은 거를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오늘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할 거예요. 제일 어려운 문제.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천천히 잘 따라오세요. 잘 보고서 한눈 팔지 말고 내 얼굴 잘 쳐다보세요. 자, 내 얼굴 쳐다보세요. 내 얼굴 쳐다보세요. 반짝반짝 빛이 나서 눈부셔서 못 쳐다보겠으면 이쪽을 쳐다보시면 돼요. 잘 쳐다보시는 거 보니까 오늘은 빛이 안 나나 보네요. 자, 거기 위에 필수 예제 9-.
큰일 날 뻔했다. 필수 예제 9-2번. 안 한 거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직선 있죠. 요거를 대칭 이동시킬 건데, 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 거냐면, 요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 거야. 그랬을 때, 직선이 뭐가 나오는지를 찾아달라는 소리야. 근데요, 포물선이나 원은 중요한 점이 있거든? 꼭지점하고 원의 중점이 있잖아. 아니, 원의 중점이 아니라 원의 중심이 있잖아. 근데 저거는 직선은 그런 게 없어요. 그게 문제야. 그래가지고 얘를 그냥 생짜 다 옮길 수가 없어서 조금 약간 이제 변형된 방법을 쓸 건데 이 방법도 사실 쉽진 않아. 봐봐.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 점을 우리 그냥 A, B라고 하겠습니다. 잘 따라와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모르죠, 얼마인지. 모르니까 C, D라고 할게요. 이렇게 C, D. 하고서 첫 번째 써야 될 조건이 중점 조건이죠. 중점을 한번 구해보세요. 구해보시면 2분의 A 플러스 C, 2분의 B 플러스 D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근데 이 중점이 요 직선 위에 얹혀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를 대입을 한번 해봐. 하시면 2분의 B 플러스 D는 2분의 A 플러스 A 플러스 C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겠지. 하고 나서 2를 다 곱해주세요. 이야, 진짜 끔찍한 식이 나왔죠. B 플러스 D는 A 플러스 C 플러스 6이라는 그런 끔찍한 식이 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놔두세요. 가만히. 이대로. 자, 요게 이제 중점 조건이야. 여기까지 쓰면 더 이상 중점 조건에서 쓸 수 있는 건 없어. 여기까지. 하나 더. 그럼 이게 남았죠. 수직 조건. 자, 요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얘가 수직이어야 되는데 뭐랑 수직? 저놈이랑 수직이어야 돼. 그럼 기울기는 얼마여야 될까요? 저게 기울기 1이잖아.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마이너스 1이 돼야겠죠. 마이너스 1. 근데 이 점이랑 기울기 한번 잡아볼게요. X좌표는 X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Y는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자, 하시고 나서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이쪽으로 넘겨볼게요. C 플러스 A가 D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죠. 요거 그대로 곱해서 넘긴 겁니다. 위로. 자, 그러면 얘를 조금만 깔끔하게 정리해보면 A 플러스 B는 C 플러스 D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요거 이쪽으로, 요거 이쪽으로 이렇게 넘긴 거예요. 됐을까요? 다 됐지? 그러면 이제 식이 2개 나왔어요. 하나, 둘 이렇게 2개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좀 정리가 됐을까요, 여러분? 하고 나서 이제 주식을 조금 바꿔볼 건데 어떻게 바꿔볼 거냐면 이쪽에다 일단 갖고 와볼게요. 얘를. 이거 다 썼죠? 썼으니까 일로 와 이렇게 놓고 보자. 하고 얘네들은 절로 가고 다시. 자, 이 상태에서 볼게요. 이 상태에서.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거를 왜 저렇게 해? 하고 살짝 좀 의문이 들 수 있거든. 근데 일단 한번 따라와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봐. 자, 이렇게 2개가 있죠. 그러면 이 식을요 조금 정리를 해볼 건데 그 밑에 있는 식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A 마이너스 B 요거 넘긴 거예요. 이쪽으로.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C 플러스 D 마이너스 6 얘네 2개 저쪽으로 넘겨버린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하고 저기 위에 A 플러스 B가 C 플러스 D라고 있잖아, 얘들아. 그치? 자, 둘이 나 뭐 하려고 저렇게 만들었을까? 연립하려고. 자, 둘이 한번 더해보세요. 더하시면 2A는 2D-6이야. 이렇게. 2A는 2D-6. 그러면 A가 뭐냐면 D-3. 이렇게.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식을 빼보겠습니다. 빼면 2B는 2C+6이 나오겠죠. 그렇죠? 빼면 이거입니다. 그럼 B는 C+3 이렇게 나올 거예요. B는 C+3 됐습니까? 다 되셨나? 이거 천천히 쓰세요. 여기까지 일단 좀 다 써두세요. 이제 마무리 하나 남았는데 일단 여기까지 쭉 다 써주고 나서 볼게요. 자, 근데요, 여러분들. 이 A, B 있죠? A, 이쪽에 있었던 그 점이에요? 오른쪽에 있었던 점이에요? 왼쪽에 있었던 점이죠? 자,
A가 D마 3래, B가 C뿔 3이래. 그거를 저기다 이제 넣어볼 겁니다. 자, B 자리에다가 C뿔 3이라 쓰고 A 자리에다 뭐라 쓸 거냐면 D마 3이라 쓸게요. 이렇게 하고서 대입을 하면 이렇게 돼. C뿔 3은 2 괄호 열고 D마 3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쭉 대입을 하시면 A, B 자리에다 대신 대입을 한 겁니다. 하면 얘가 이제 정리, 마지막 정리야. 얘는 2D-5 이렇게 되겠, 5가 아니라 7 이렇게 되겠지. 하고 나서 싹 다 또 정리할게요. C-2D 하고 플러스 10은 0이죠. 이렇게 싹 다 정리한 겁니다. 근데 이 C, D는 어디 위에 있는 점이죠? 여기 위에 있는 점이죠. 여기, 요 직선 위에 있는 점. 요거를 마지막에 살짝만 X, Y로만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겠죠? 이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겁나 어렵죠? 저게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뭔 소리 하는지 모르는 게 정답, 맞아요. 그게. 근데 여러분들 이것만 보자고. 지금 이런 거 못 풀어도 되는데 내가 한 것만 잘 봐봐. 일단 중점 조건 쓴 건 이해됐어? 중점 조건? 중점 조건은 둘이 중점을 잡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런 관계식을 만들었다고. 이 관계식을. 하고 나서 수직 조건 쓴 거 이해됐어? 수직 조건? 여기까지, 요거까지 딱 된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까지 이해됐다? 오늘 배운 거 다 이해하신 거야. 근데 이해 뒤를 못했다? 아직은 그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봐서 아직은 스킬이 좀 부족한 거니까 일단 써놓으시고 요거 써놓으시고 이해 못해도 돼. 나중에 또 나오니까. 알겠죠? 일단 그렇게만 받아들이시고 넘어가세요. 알겠죠? 자, 마지막 테마 하나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테마 하나는 저거만 놓으세요, 이거는. 옆에 10번입니다. 선분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 자, 요건데 얘는 이제 문제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있고 0,2가 있습니다. 0,2 여기 A. 그 다음에 6,3. 6,3이면 한 요 정도 B. 이렇게 있고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래요. 여기 P라 합시다. 이 P가 여기서부터 위아래로 못 움직이고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점이야. 됐어요? 근데 내가 구할 건 뭐냐면 이 거리 더한 거를 최소값을 구할 겁니다. 더한 거. 자, 근데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뭐가 있지? 너네 그 빵끈 알아? 빵끈? 빵 이렇게 묶는 끈 알아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약간 철사 들어가 있는 거? 모르나? 아나? 알아요? 그거 이렇게 막 휘어지잖아. 이렇게 동그랗게도 휘어지잖아. 근데 그 빵끈이 있다 쳐보자. 이거 빵끈이야. 빵끈을 휘면 이렇게 되잖아. 그치? 이렇게 휘면. 근데 이 빵끈의 길이를 구하고 싶을 때 이 빵끈의 길이를 만약에 잰다고 쳐볼게. 뭐 궁금하지도 않겠지만. 근데 이거 재려면 이 상태에서 자를 이렇게 재니? 아니지. 이렇게 하면 불편하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쭉 펴야 되잖아. 쭉 펴가지고 우리 자로 재는 거잖아. 그거 생각하면 돼. 얘를 쭉 필 건데 봐.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거랑 이거 둘이 더한 거야. 그러면 얘가 쭉 펴지게 좀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면 너희가 편한 대로 하세요. 얘나 얘 둘 중에 하나를 이동을 시켜볼 거야. 무빙을 시켜볼 거라고. 근데 뭐 움직여줄까? 니네 편한 대로 해봐. 하나 골라봐. A가 좋아? B가 좋아? 난 A가 좋다. 손. A로 움직이게 하고 싶다. 손. B로 움직이게 하고 싶다. 손. B로 한번 움직여볼게. 근데 엄한데 움직이시면 안 돼. 자, 거기 아까 문제 X축 위로 움직인다 했지. 거기다 밑줄. X축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죠. 그러면 이 B를 어디에다가 대칭시킬 거냐면 요 X에다가 대칭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대칭을 X에 대칭을 시키면 요 자리인데 요 자리를 B 다시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B 다시 됐을까요? 그러면 이만큼도 또 거리가 나오겠죠. 이렇게. 근데요, 봐봐요, 여러분, 중요한 결론이 나와. 자, 얘들아, 요 흰색이랑 거리가 어떨까요? 똑같아요. 얘는 다를 수가 없어요. 왜? 둘이 합동이잖아. 이렇게 둘이 해서 결국에 구할 거는 뭐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한번 구해볼 겁니다. 우리가. 자, 거기 지금 보시면 A는 그대로 좌표 쓰시면 되고 B가 잘 봐. 여기가 6,3이었지. 근데 요거를 어디 축에 대해서 대칭했어요? X 대칭했죠. 그럼 이게 몇 콤마 몇으로 바뀔까요? 6,3으로 바뀐다는 소리야. 그리고 여기는 0,2인 거고. 하면 얘네 둘이 거리를 재잖아? 그럼 얼마가 나올 거냐면 루트 61이 나오는데 이게 그대로 답이고 이게 뭐 P점 안 구해도 되나요? 구할 필요가 없어요. 얘네들이 거리 구하면 딱 이렇게 스트레치로 이렇게 펴질 거거든. 쭉 펴질 거야. 그러면
여기 위에 x축 하나 걸리잖아. 그쵸? 그럼 이 점 그냥 p라고 하면 돼. 됐을까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옮기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몇 개 나랑 같이 좀 해봅시다. 자, 밑에 432번 한번 보세요. 432. 자, 432도 한번 찍어놓고 볼게요. 이렇게 놓고 1,2랑 여기 A 3,4가 있어요. 여기 3,4 여기랑. 자, 근데 y는 x래. y는 x 한번 쭉 그려봅시다. 이렇게. 여기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어. 이렇게 p. 그랬을 때 AP, BP 더한 거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습니다. 얘도 쭉 펴주자 우리. 뭐 움직여볼까? A 움직일까? B 움직일까? 너희들이 하나 골라봐. A, B. A, B. 뭐든 상관없어서 그래. 뭐 움직일까? 뭐 움직일까? B? 그래, B 움직여보자. 자, 근데 이번에는 어디를 좀 대칭으로 이동할 거냐면 거기다 문제에다 밑줄 y는 x 위로 움직이는 점 P에다 밑줄. 이 점 P가 y는 x를 뿔뿔뿔 움직이기 때문에 이 점 B 또한 어디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줄 거냐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줄 겁니다. 이렇게. 자, 아까 전에 y는 x 대칭 이동할 때 어떻게 했었죠? 둘이 서로 샥 위치만 바뀌었죠. 그럼 요거 몇 콤마 몇으로 바뀔까요? 4,3으로 바뀝니다. 원래가 3,4였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1,2고. 컬이 재보세요. 컬이 얼마예요? 3의 제곱, 1의 제곱이니까 얼마예요? 루트 10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요게 거리란 소리야. 이렇게. 이거 하나씩 다 구하고 있으면 안 돼. 끝판왕 보여줄게. 자, 밑에 봐봐. 밑에. 자, 거기 보시면 A가 몇 콤마 몇이냐면 2,3이래요. A가. A야. 이렇게. 짱. 이 짱이 아닌데. 짱. 이렇게. 자, 이번에는 점이 몇 개래요? 점이 몇 개래요, 이번에? 2개래요. P도 있고, Q도 있고. 근데 이제 밑줄 좀 쳐봅시다. Y축 위로 움직이는 점 P, X축 위로 움직이는 점 Q. 밑줄 좀 쳐보시고. 플러스 1. 밑줄 쳤어요? 자, 아까 전에는 그 움직이는 점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대칭했는데 여러분들이 살짝만 눈치만 있으면 지금 움직이는 점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2개 있으면 대칭 몇 번 해야 될 것 같아? 2번 해야 돼, 대칭을. 자, 근데 선택지가 별로 없는 게 봐봐. 이쪽은 X축이랑 좀 멀죠? 여기는. 좀 머니까 얘는 어디로 보내주시냐면 여기로 보내줄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 잘 봐. 그림 한번 보세요. 얘는 어디로 보내줄 거냐면 요 밑으로 보내줄 거야. 이렇게. 해서 얘를 갖다가 여기서부터 쭉 이어줄 거라고. 그래서 그 거리를 잴 건데, 자, 봐. 요거 Y축 대칭 이동했어. 그럼 얘는 이렇게 바뀌어. 마이너스 2,3. 이거 X 대칭했어. 그럼 얘는 이렇게 바뀌어요. 6,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뀝니다. 하시고 나서 얘를 쫙 다 이어주잖아? 그러면 조점부터 조점까지의 거리만 재면 돼요. 그러면 8의 제곱에다가 4의 제곱이니까 답은 4루트 5.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상태로 못 구해요. 항상 대칭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넘어가서 341쪽을 한번 보세요. 341쪽에 359번 문제 있죠. 맨 위에 있는 거, 그거 하나만 좀 풀어보세요. 자, 이거 같이 한번 봅시다. 얘는 A랑 B가 있고, 이 B는 A,4긴 한데 그냥 내가 아무 데나 찍었어요. 양수라고 해가지고. 자, 그리고 점 P가 있대요. 요 P는 어느 축 위로 움직인대요? Y축 위로 움직이죠. 그럼 Y축 위로 움직이는 점이 하나 있으면 둘 중에 하나는 Y축 쪽으로 넘겨줘야 된다는 소리야. 근데 나는 요걸 넘기겠습니다. 얘를 이쪽에 넘기시면 이런 곳에 찍히겠죠. Y축 대칭을 했을 때는 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요거랑 3,1이랑 거리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A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해서 루트 씌운 게 거리겠죠. 그러면 얘가 지금 얼마냐면 5? 5네. 그러면 요게 지금 이렇게 된다는 소리네. 그치? 하고 나서 제곱 한번 할게요. A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9가 25고요. 넘어가면 16이고요. 그러면 양수 A 값을 구하랬으니까 답은 1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한 문제만 더 해볼게요. 옆에 358번 있죠. 그거 아까 배웠던 저거예요. 수직 조건, 그 다음에 중점 조건 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358번이에요. 자, 한 문제 깔쌈하게 하고 갑시다. 요 점을 요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을 때 그 점이 A, B라고 하죠. 자, 그랬을 때 하나씩 좀 써보겠습니다. 요거 먼저 중점 조건부터 쓸게요. 얘랑 중점을 구해보시면 2분의 A-1, 2분의 B 플러스 3 요게 중점이죠. 그렇죠? 잘 하셨죠? 자, 근데 이 중점이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대입 2분의 B 플러스 3은 A-1 플러스 1이니까 그냥 A죠. 요거는 A고 2를 곱하시면 B 플 3이 2A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 관계식이 하나 나왔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직선이랑 수직이어야 되는 거죠. 수직이려면 기울기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2분의 1. 자, 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기울기가 얘네 둘이 갖고 이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쪽에다 마이너스 잡아줄게요. 됐어요? 곱하면 마이너스 2b 플러스 6 이렇게 곱하면 A 플러스 1 됐을까요? 자, 그리고 나서 요거 어떻게 할까요? 둘이 열림만 짜장 해주면 되겠죠. 해주시면 A가 뭐가 나올 거냐면 5분의 11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B가 5분의 7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해서 둘이 더하시면 5분의 18이 정답이네요. 5분의 18. 두 가지 기억해주세요. 중점 조건, 수직 조건. 근데 순서를 중점부터 내가 항상 보라고 했잖아. 그래서 중점 조건부터 먼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고등수학 상 개념을 다 했네요. 너무 고생하셨고